자, 3부 금요 칼럼 하겠습니다. 자, 문이 나라를 엉망으로 몰고 가고 있다. 자, 이건 뭐 다 아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 지지율이 45에서 50 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조사해 보면요. 리얼미터 48.3, RN서치 48.8, KBS 50.1. 전체적으로 좀 추락하고 있고, 지나친 반일, 그리고 그로 인한 또 경제 위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부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반 만에 반일로 추락을 막은 것은 다행이겠지만은 재미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추락을 막을 수는 있지만 지지율을 올릴 수는 없다라는 부분은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반일 프레임을 후퇴시키면서 화해 제스처를 어제 8.15 경축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더 반일을 몰고 갈 일종의 동력이 소진되었다고 판단한 걸로 보이고, 머지않아 일본과 협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제 이제 이런 문을 규탄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시청 앞 서울역 앞에 모여서 고생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아주 위로하고 싶고요. 큰 고생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뭐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해서 그분들을 폄하하거나 또 집회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큰 고생을 하는데요.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그 이상으로 몇 가지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됐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집회에 분노를 안고 가서 문을 규탄한다고 이것이 우리가 문을 몰아낼 수 있는 동력으로 갈 수 있느냐? 그게 되려 하면 우리가 문을 공격하는 방식을 좀 바꿀 필요도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 좀 고민의 주요 논점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홍콩의 시위도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것이 초양극화, 그리고 삶이 너무나 팍팍해져 버린 홍콩의 젊은 세대. 자, 홍콩의 나이 든 세대는 중국에서 이 동난에 넘어오고 고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고통이 있어도 수그리지만, 홍콩의 젊은 세대는 자신들이 마치 서구 자유민주주의 사회와 시장 경제에서 성장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철이 들고 보니 자신들이 사는 세계가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세계다. 그리고 홍콩의 삶이 옛날보다도 더 나빠져서 이제는 취업이나 집이나 이런 데서 미래가 없다. 공부를 해봤자 탈출구가 없다. 홍콩이라는 그 좁은 도시국가에서 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장까지 몰린 홍콩의 서민들의 반란이 지금 홍콩 시위로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홍콩의 상류층들은 벌써 캐나다고 호주고 미국이고 영국이고 다 빠져나가서 살 준비들이 돼 있고, 홍콩과 그 천국 같은 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콩의 서민들은 거의 도피할 곳이 없이 막장으로 내몰려가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이 포퓰리즘, 또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포퓰리즘,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이 초양극화, 부의 세습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빈곤의 세습을 타개할 수 없는,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침에 식사를 했는데요. 자기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80년대 초부터 살았다. 처음에 살 때는 자기 집이 제일 좋았고, 그리고 자기 차가 제일 좋았는데 이제는 자기 집이 제일 낡았고 자기 차가 제일 안 좋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 자기가 처음에 이사 갔을 때 어떤 아주머니가 집집마다 차를 닦았는데, 최근에 그 차를 닦는 사람은 그 아주머니의 딸이 닦고 있더라.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이 뭘 느끼겠느냐.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 부도 세습되지만은 빈곤도 세습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 사이에도 완전히 간격이 달라져서 부유층의 자제들은 유모차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이고 애가 3살 때부터 영어민 원어 학원 수업에 들어가야 되고 그게 한 달에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은 지금 대를 이어서 그냥 목에 풀칠만 하고 사는 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초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데 대한 불만들이 지금 문 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조국이나 지금 이런 자들, 문 정권의 핵심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지금 이번에 청문회에서 드러났듯이 엄청난 돈들을 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근데 대중들은 저런 사람들을 자신들의 지금 빈곤의 세습 때문에 지지하고 비판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모순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우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과연 우리 보수 진영의 이념 문제에 관한 것 빼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유시장 경제, 저보고 황장수는 좌파다, 경제가 좌파다라고 무지한 보수는 말합니다. 내가 분노하다 못해 정말 이 썩어 빠진 정신 상태들을 고칠 수가 없다면 이제 이들과는 좀 단절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느낍니다. 저보고 독구다이다, 독불장군이다. 전 지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서 똑똑한 사람이 망가졌다. 참 웃기고 있어요.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 제 얼굴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너 멀쩡하니 하고요. 아마 보나마나 찌질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 빈곤의 세습 문제, 초양극화 문제, 기회가 사라지고 경쟁이 불공정해진 문제. 그분 또 이야기했어요. 옛날에는 상징적으로라도 1년에 고시 100명이 붙든 200명이 붙든 그게 상징이었다. 내 자식은 저래 못 돼도 그래도 우리 사회에 가난한 집에 아버지가 노가다 하고 아버지가 지게꾼인데 자식이 저렇게 됐다. 그런 상징이라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제는 집에 돈이 많아야 로스쿨을 가고 로스쿨 졸업을 해서 변호사 되더라도 돈이 많아야 제대로 된 로펌이나 집이 상류층이라야 대기업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미 상징적인 형태라도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사라지지 않았냐. 100% 맞는 이야기죠. 이게 어디 로스쿨 고심 사시 문제만 그러겠습니까? 다른 모든 문제가 그러하죠. 대학 입시도 그러하고요. 솔직히 말하면 입사에도요. 숱한 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대에 좌파다, 친북이다. 물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매일 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그야말로 보수가 승리할 수 있겠느냐. 보수가 자유우파라고 이름 바꾼다고 수구 꼴통이 그냥 자유우파라고 이름을 바꾼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꼴통이 아니라 통꼴이라고 한다고 바뀌겠어요? 구수라 한다고 바뀌겠어요? 구수톨공이라 한다고 바뀌겠어요? 이름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이념, 이걸 넘어서는 무언가를 보수가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수는요, 시장에 맡겨놓고 너네가 알아서 사는 거다. 말은 시장에 맡겨놓고 너네가 알아서 사는 거다 하지만은 이 시장이란 데가 얼마나 힘에 의해서 반칙이 난무하고 그야말로 센 놈이 지 마음대로 법과 룰을 만들어서 또 커넥션으로 해먹는 사회인가 하는 걸 정말로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납품이라도 한번 한 사람, 어떤 중소기업이라도 한번 한 사람은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맡겨놓으면 저절로 굴러가는 사회라는 것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시장에 맡겨놓으면 짐승의 사회, 야만의 사회가 되죠. 그래서 정글 자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시장에 맡겨놓으면요. 그래서 이 이념을 넘어서는 뭔가를 가지지 않고 끝까지 그냥 이념만으로 간다 그러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냥 무너져가는 한 체제에서 마지막 저항을 하는 그런 집단으로 계속 쪼그라들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 가보세요. 옛 소련의 향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연금 받아가 살던 소련의 특권청이라든지 군인, 공무원, 고위공무원청 이런 영감들입니다. 지금 소련이 무너진 지가요 한 30년이 돼 가니까요. 그 영감들이 지금도 그 소련 국기를 들고 다니고 이러면서 레닌, 스탈린을 찬양하면서 집회도 하고 합니다. 자,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마디로 돌아갈 수 없는 세계에 대한 로스탈자라고 합니까? 향수를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도태된 집단이다라고 비추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요. 가면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고 부의 불균형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자본주의가 세계화가 되고 기술의 발달이 되고 분업화가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 모순입니다. 자, 자본주의가 만능이 아닙니다. 자본주의는요, 수정하고 고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서는 폭발하거나 아니면 사회주의 같은 또 다른 반작용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결함이 많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 이념을 주장하는 사람은 자본주의로 표시되는 자유시장 경제라는 실제로 있지도 않은 반칙이 난무하는 야만의 이런 부분들을 가상으로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작은 정부 속에서 알아서 각자 협조하고 도와가면서 가진 자가 베풀면서 반칙이 없는 공정한 사회에서 경제가 성장할 거라는 그런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의 불균등이 갈수록 심화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죽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의 불균등이 심화되는 사회에서는요, 그야말로 다수가 가난해지기 때문에 표를 가진 다수를 향해서 파퓰리즘으로 좌파들이 접근할 때는 당해낼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이나 유럽에는 사이비 좌파 정권, 사회당, 3인당 정권도 지금 파퓰리즘에 무너지죠. 너네들이 좌파 파퓰리즘을 말해도 가짜더라. 그래서 우리가 극우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극우가 아닌 엘리트, 반 상류 기득권층에 대한 심리들이 좀 다소 올바른 파퓰리즘 방향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과 유럽의 정치의 행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보수의 원로라는 사람들은 이념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념이 중요하지요. 자, 안보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념에 더해서 은근히 사회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이념으로 자유시장 경제라고 얹어버리면 그때는 이제 정경련식의 지구에는 없는 가상의 자유시장 경제를 말하는 순간에 이제 그때부터 이 보수 우파는 길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아예 들어보지 않아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안다 해서 거기 모여서 전국적으로 한 20-30만 명 될까요? 그런 이데올로기에 심취하거나 전파하는 사람 외에는 누구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당신도 보니까 인생이 별로 넉넉하지 못하고 팍팍한데 당신은 어떻게 한국 사회의 상류층과 기득권의 입장을 옹호하는 말들을 하고 다니느냐, 왜 계급 배반을 하는 바보가 되느냐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념에서요, 보수의 이념에서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오늘날 현실에 맞게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들을 내지 못하면요, 저는 보수는 미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한 진실이지만은 오늘날 보수에 넘쳐나는 이런 이데올로기들 다수가요, 대중적인 확산을 위한 부분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겁니다. 누구를 석방하고 또 누구를 명예회복시키는 문제가 본인에게 중요한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건 종교적 신념화된 문제이지 결코 보수의 이데올로기를 오늘날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만드는 데는 역행한다는 겁니다. 저도 그 사람이 석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처벌을 받고 있고 거기에는 왜곡된 측면도 많다고 동의합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것 중에 극히 일부가 되어야지 그것이 앞에 서서 이데올로기를 장악하고 압박하는 식으로 가게 되면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강하다고 해서 질 수밖에 없는 싸움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무슨 심사입니까? 자, 저한테 대한 기존의 이런 보수들 진영의 일각에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줄도 압니다. 그런데 보수 누구도요, 보수를 포방하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한국에 아무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야말로 냄비 속에서 삶겨져 가는 개구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냥 개구리가 죽기 전에 깨굴깨굴 이렇게 울다가 죽을랍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대각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